혈당도 잡고 싶고 뱃살도 빼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몸속 수분 대사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약 6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은 꾸준히 줄어듭니다. 피부가 메말라 가듯 혈관 속에서도 수분이 부족해지면 세포 간의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각종 대사 기능이 느려지죠. 이로 인해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고 뱃살이 늘어나며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결국 노화의 실체는 체내 수분 순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때 균형을 회복시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공복의 소금물 한 잔입니다. 소금물은 체내 수분 흡수를 촉진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며 세포 대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다간 효과를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농도, 타이밍, 그리고 피해야 할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소금물 요법의 핵심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아침 소금물이 혈당, 뱃살, 염증, 피부, 변비까지 해결하는지 그 과학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하루 컨디션과 건강 수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있는 노후 정보 공유 카톡방에도 참여해 보세요. 그곳에서 최신 건강 정보와 생활 관리 팁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노닥터 건강수업의 이도현입니다. 수년간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지만 정작 근본 원인은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진료와 연구에 매달리며 제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죠. 운동은 줄고 식사는 불규칙해지면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침 공복의 소금물 한 잔이 체내 순환과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연구하게 됐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0.9% 농도의 소금물은 인체의 체액 농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즉, 몸이 가장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상태죠. 그날부터 매일 아침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실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위험 증상이 완화되고 한 달 후에는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이후 환자들에게도 이 원리를 적용했더니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피로로 고생하던 노인분들은 아침에 기운이 돌고 위염이나 변비 증상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심지어 식후 혈당 조절이 어려웠던 당뇨 전 단계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무조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신부전이나 간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진행해야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간단한 습관이 신체 균형을 되찾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건강의 본질은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순한 소금물이 몸의 균형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체액의 농도와 수분 대사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과 세포 사이에는 일정한 염분 농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농도가 무너지면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순환과 대사 모두 둔해집니다. 즉, 몸이 마른 논처럼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피부가 탱탱한 이유는 체내 수분이 8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평균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시점부터 세포 간 이동이 느려지고 영양분 흡수가 떨어지며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노화의 핵심 기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맹물만 많이 마시면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될 뿐 세포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체액의 농도 차이 때문입니다. 수분이 체내에 머물려면 일정한 농도의 나트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체내 체액은 약 0.9%의 염분 농도를 유지합니다. 이 농도는 생리식염수와 동일하며 병원에서 탈수 환자에게 링거로 주입하는 용액도 바로 이 농도입니다. 즉, 소금물은 우리 몸이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수분의 형태인 셈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물질이 아닙니다.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전해질 역할을 하며 세포막의 전이를 유지하고 신경 자극과 근육 수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혈액의 점도를 조절해 산소와 영양소가 전신으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결국 소금물이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속 순환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기초의학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바로 잡히면 혈당, 혈압, 염증, 피로 같은 만성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금이 정말 혈압을 높이는 주범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소금이 고혈압의 주범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 그래서 무조건 저염식이 정답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죠. 하지만 최근의 의학 연구들은 이 상식을 다시 보라고 말합니다. 고혈압의 본질은 혈액의 흐름이 막히는 문제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이나 노폐물이 쌓이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그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즉, 근본 원인은 염분이 아니라 혈관의 탄력 저하와 당분 과잉에 있습니다. 혈관 내부를 좁히는 주된 요인은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이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혈액 속 지방과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혈압을 올리는 건 소금이 아니라 과도한 당 섭취인 셈입니다. 물론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장은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체내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교한 조절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의학적으로도 일시적인 나트륨 섭취보다 당분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며 혈류를 방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상승하고 염분 조절 기능도 약화됩니다. 따라서 고혈압을 관리하려면 저염식보다 저당식이 우선입니다. 염분을 무조건 줄이기보다 체내 전해질 균형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죠. 아침 소금물 한 잔은 이러한 균형을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정 농도의 나트륨이 세포 내외의 삼투압을 안정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고 수분 대사를 개선합니다. 이때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면 심장의 부담도 줄어들죠. 결국 소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잃은 식습관이 문제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좋은 소금, 그것이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나트륨 부족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이 많으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족할 때 더 큰 위험이 따릅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전해질입니다. 신경 신호 전달, 근육 수축, 영양소 흡수, 혈압 조절까지 모두 나트륨의 작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체내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전신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실제 병원에서도 저나트륨 혈증 환자를 자주 만납니다.
특히 오랜 기간 저염식을 실천한 노인분들에게서 흔히 나타나죠. 대표적인 증상은 피로감,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근육 경련, 식욕 부진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혼돈, 경련, 의식 저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8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근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갑자기 의식이 흐려져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며칠간의 금식과 탈수로 체내 전해질이 심각하게 불균형해진 상태였죠. 즉시 생리식염수로 수분과 나트륨을 보충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의식이 회복되고 통증도 줄었습니다. 수술 없이 회복된 그분은 퇴원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세상 떠나는 줄 알았는데 소금물로 살았어요. 이 사례는 단순한 일화가 아닙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하루 소금 섭취량이 지나치게 적은 사람에게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루 5지 미만의 극단적 저염식은 오히려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습관이 이미 염분 과다보다 염분 불균형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가공식품에는 정제염이 과하게 들어있지만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염은 거의 섭취하지 않죠. 그 결과 체내 나트륨 농도는 불안정해지고 전해질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우리 몸은 소금이 넘칠 때보다 부족할 때 훨씬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세포의 에너지 대사도 멈춥니다. 따라서 적정량의 소금 섭취는 생명 유지의 기본입니다. 이제 소금이 독이 아니라 균형을 위한 필수 영양소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소금물이 우리 몸에 주는 5가지 대표 효능, 혈당, 뱃살, 염증, 피부, 변비 개선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소금물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춰 인슐린의 작용 효율을 높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것은 세포로 당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수분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세포로 신호를 보내도 전달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즉, 몸속이 건조한 통신망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침 소금물은 이 회로에 수분을 채워 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잘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 결과 당이 에너지로 활용되어 혈당이 안정됩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소금물 섭취 후 공복 혈당이 평균이 낮아졌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복부 지방 감소 효과입니다. 운동과 식단 조절만으로는 잘 빠지지 않던 뱃살이 줄어드는 이유 역시 수분 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남는 당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에 저장됩니다. 아침 소금물은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동시에 안정시켜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또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를 막아 체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섭취하면 체온 상승과 신진대사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듭니다. 셋째, 염증 완화 효과입니다. 만성 염증은 대부분 순환 불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흐름이 느려져 염증 물질이 배출되지 못한 채 몸속에 쌓입니다. 소금물은 혈액 점도를 낮추고 신장과 간을 통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그 결과 관절통, 위염, 비염, 피부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완화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충분한 전해질 수분 보충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피부 개선 효과입니다. 피부 세포 사이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잔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이 줄어드는 만큼 겉으로 보이는 피부 건조도 심해집니다. 소금물 속 나트륨 이온은 수분을 피부 조직에 머무르게 하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마시면 피부 세포 내 수분량이 증가해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회복됩니다. 또한 염증 억제 작용으로 트러블이 줄고 각질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 손과 얼굴이 거칠어지는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변비 개선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변비는 장 운동 부족보다 수분 부족이 원인입니다.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대장은 수분을 아껴 변에서 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 결과 변이 딱딱해지고 배변이 힘들어지죠. 소금물은 장 내 수분 함량을 높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을 천천히 마시면 장의 연동 운동이 자극되어 자연스러운 배변이 유도됩니다. 변비약 없이도 속이 편안해지는 이유입니다. 이 5가지 효능은 모두 체내 수분 순환 회복이라는 하나의 원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금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니라 인체 대사의 균형을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당과 체중, 피부, 장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개인의 상태에 따라 효과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체내 수분 대사와 전해질 균형이 정상화될 때 세포 기능이 활발해지고 전신 피로가 완화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효능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하나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 아침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소금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시는 시기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습니다. 이때 소금물을 마시면 밤새 진해진 혈액이 묽어지고 신진대사가 빠르게 깨어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약 1g 정도를 섞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금의 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짠맛이 느껴질 정도라면 이미 농도가 너무 높습니다. 입안에서 콩나물국처럼 은은한 짠맛이 느껴질 때가 가장 적당합니다. 체내 체액 농도와 유사한 0.9% 생리식 염수 수준을 목표로 하세요. 한 잔 마신 후에는 바로 식사하지 말고 약 30분 정도 흡수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나트륨과 수분이 세포 안으로 고르게 스며듭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요? 시중의 하얀 정제 소금보다는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권장합니다. 정제 소금은 불순물이 적지만 영양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천일염, 죽염, 아면 핑크솔트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 미네랄이 풍부해 전해질 균형을 돕습니다. 가장 무난한 선택은 서해안 천일염입니다. 가격이 합리적이고 미네랄 함량이 높아 매일 섭취하기 좋습니다. 죽염은 중금속이 제거되고 알칼리성이 강해 해독 효과가 뛰어나지만 가격이 다소 높습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는 8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지만 요오드가 부족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천일염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제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첨가물이나 표백제가 들어있지 않은 무첨가, 자연 건조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공소금은 불필요한 화학 처리가 되어 있어 장기 섭취 시 이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체질에 따라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 후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다시 시도하세요. 일주일간 몸의 반응을 기록하면서 서서히 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금물 요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체내 대사와 순환을 되살리는 강력한 원리 위에 세워진 과학적 습관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소금물의 효과를 높이는 부가 조합법, 즉 함께 섞으면 더 좋아지는 재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금물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재료를 함께 섞으면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각 성분이 가진 생리학적 작용이 서로 시너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레몬즙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고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아침 공복에 소금물에 레몬즙 몇 방울을 더하면 신체의 pH 밸런스를 조절하며 비타민C가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다만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산성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아가 약한 분은 빨대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즙입니다. 생강의 주성분인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 항산화 효과를 지니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분에게 좋습니다. 소금물에 생강즙을 몇 방울 넣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장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다만 혈액 응고 억제제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전문의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 급상승을 억제합니다. 신맛이 강하다고 느껴질 땐 물의 양을 조금 늘려 농도를 조절하세요. 사과 식초를 넣은 소금물은 혈당 조절과 변비 완화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세 가지 재료는 모두 항염, 항산화, 해독 작용을 강화해 소금물의 본래 효과를 끌어올립니다. 하루 컨디션에 맞게 선택해 마신다면 단순한 한 잔이 아니라 몸 전체를 조율하는 자연의 맞춤 처방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물 요법을 안전하게 시도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일주일 점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물 요법은 간단하지만 모든 건강법이 그렇듯 개인의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심장 질환, 간경변, 만성, 신부전 등 수분 조절이 어려운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체내 수분과 나트륨의 균형이 이미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가 실천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약물로 혈압이 잘 조절되고 있다면 아주 소량의 소금물부터 시작해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소금물 200ml에 0.3g 정도, 즉 한 꼬집의 3분의 1 수준으로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혈압을 기록하고 평균치가 5에서 10mm 수은주 이상 상승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손발이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면 나트륨 축적의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소금물 요법이 안전하며 체내 순환 개선과 수분 흡수율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줍니다. 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다음의 7일 점검법을 따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날,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0.3g을 섞어 마십니다. 마신 후 30분 뒤 혈압, 체중, 어지러움, 붓기 유무를 기록합니다. 셋째 날부터 피로감, 배변 상태, 수면의 질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처음과 비교해 혈압과 컨디션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상이 없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면 이후엔 소금의 양을 1g, 즉 한 꼬집 정도로 늘려도 좋습니다. 반대로 두통, 부종, 불면, 위불편감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고 맹물을 하루 1.5리터 정도 나누어 마셔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세요. 이렇게 기록하며 실천하면 자신의 체질에 맞는 적정 농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법이란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며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어떻게 노년 건강의 균형을 되찾아주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아침 소금물 한 잔의 원리는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몸의 균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수분과 전해질이 조화롭게 맞춰질 때 세포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건강은 결국 균형입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소금물 요법은 이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몸이 그 변화를 먼저 느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있는 노후 정보 공유 카톡방에서도 더 많은 건강 팁과 실천 사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배우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닥터 건강 수업의 이도현이었습니다.